안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입니다. 오늘은 퇴사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몇 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널의 주제가 퇴사와 관련된 거, 조기 은퇴,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이런 내용들로 영상을 찍고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왜 절대 퇴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은 특히나 젊은 분들 중에서 뭔가 상사가 싫어서 나랑 업무가 너무 안 맞아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성급하게 퇴사를 하고 싶은 그런 젊은 직장인 분들 혹은 이직을 고민하시고 있는 그런 직장인 분들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례를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하면서 왜 절대 퇴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퇴사를 왜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퇴사 절대 마세요. 먼저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첫 직장을 가졌었을 때가 26살이었습니다. 26살 가을 때. 중견기업 정도 되는 회사의 자회사였었는데 건물도 새 거였고 제법 다닐만한 회사였습니다. 벌써 5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에 제가 받았었던 초봉이 3,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이 3,500만 원이라는 연봉, 초년생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꽤 심한 편이다 보니까 좀 적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5년 전에는 그렇게 적다?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었어도 그냥저냥 만족할 만한 연봉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대기업을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냥 적당한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내 실력을 쌓아나가면 언젠가 높은 연봉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적은 연봉, 높은 연봉에 대한 기준도 사실 별로 없었고요. 저는 또 지방대를 나왔다 보니까 애초에 대기업을 갈 생각을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방대라서가 아니라 제 성향 자체가 뭔가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걸 싫어하는데 대기업을 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스펙도 너무 많이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토익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런 공부에 흥미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좋은 기업을 가기 위한 스펙 쌓는 것들 그때 대학생 때 그런 식으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물론 학점은 정말 좋았어요. 네,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6살 가을 때 조기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1년은 휴학했고요. 중견기업에서 3,500만 원을 받게 되면서 그런데 제가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때려치고 싶다. 회사를 때려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들었었을 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보통 언제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막 입사했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좋은 기업이건 안 좋은 기업이건 그건 잘 모르겠고 이 새 출발한다는 느낌 자체가 좋잖아요. 되게 설레고 언제쯤 제가 이 설렘을 회사를 다닌 지 며칠 만에 입사했었을 때의 설렘이 인생의 난처함으로 바뀌었을까요? 저는 일주일이 안 걸렸습니다.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확실한 것은 7일 이내 완전히 제 인생에서 멘붕이 왔었던 몇 번의 어떤 사건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회사였단 말이야? 라는 충격이었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내 할 말 못하고 이렇게 나를 표현하지 못하고 상사 눈치를 그렇게 봐야 되고 설마 군대에서나 보던 그런 눈치나 어떤 수직화된 문화 같은 것들 그런 게 설마 회사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군대 갔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왜요? 너무 비효율적이었거든요.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땐 그런 것들은 그냥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어떤 수직 관계에 있어서 의미 있게끔 수직 관계가 있는 건 맞는데 불필요한 수직 관계가 회사에는 정말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정서상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안 맞는 스타일이고 너무 그런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쉽지 않은 사람의 상사를 만났죠. 어딜 가나 어떤 회사를 가든지 좀 성격이 까칠까칠하고 굉장히 일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상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들과 내가 얼만큼 연계돼 있냐, 업무 특성상 얼만큼 연계돼 있느냐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 스트레스의 정도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모로 또 그런 상사를 만나고 제가 원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고 순식간에 모든 꿈이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계통이라서 이 회사에 와가지고 뭔가 열심히 일하면서 나만의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가지고 한 분야의 최고가 돼야지 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온데간데 그런 목표는 사라지게 되었죠. 회사는 어떤 뛰어난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뭔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거는 사실 말은 쉽지만 실제 직장 생활 해보면은 대부분의 직장인은
공대생이던 경영대생이던 뭐 전공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직장인은 직장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연구원, 뭐 품질 관련된 업무, 안전 관련된 업무, 세일즈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직장인은 직장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오히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엔지니어라 그래서 단순히 전문성이 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보직이 몇 개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 그래서 꼭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회사 생활을 저는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데 성급하게 퇴사하지 않았어요. 왜 퇴사하지 않았냐? 내가 성급하게 퇴사하지 않은 이유. 사실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니까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때려치고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건데, 왜냐면은 몇 개월 하고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아니라 불과 7일 만에 그런 감정이 들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성급하게 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로 다른 회사를 갈 자신이 없었어요. 다른 회사에 이직할 자신이 없었다. 제가 지방대라서 뭐 스펙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에 질려버린 거죠. 불과 7일 만에. 회사라는 것 자체, 회사라는 어떤 그 자체에 질려버렸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퇴사를 하게 되면은 뭐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창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무난하게 이직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저는 또 제 전공을 좋아했기 때문에 잘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석사를 한번 해볼까? 그런 제안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었고, 그냥 대학교 때 내가 안 해봤었던 워킹홀리데이, 워홀 같은 거를 한번 도전해볼까? 뭐하지? 이게 갈피리 안 잡히는 거예요. 갈피리. 그래서 퇴사를 안 했습니다. 이 갈피를 잡을 때까지, 내 인생의 방향성과 갈피를 잡을 때까지 먼저 퇴사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것 외에 거의 모든 시간에 어떻게 인생을 살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일을 하는 순간에도 이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때려치는 게 현명한 건가? 아니면 존버해야 되나? 때려친다고 하면 뭘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진짜 일하면서도 그렇고 일을 안 하는 순간에도 24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게 되었고, 인생에 관련된 것들, 어떻게 살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뭐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몇몇 없긴 했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희망을 줬던 사람이 너무나도 유명한 부동산 유튜버죠.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하신 인플루언서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정태익 대표님의 영상들을 보면서 지금보다도 더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유튜브 초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구독자가 10만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완전한 대형 유튜버는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솔직한 이야기,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적나라하게 해줬었어요. 요즘 같은 때는 아무래도 이 유튜브 채널의 사이즈도 커져가지고 어떤 독설이라던가 직선적인 이야기들을 쉽게는 못 하시더라고요. 아마 채널이 커진 만큼 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왜 정태익 대표님께서 저한테 롤 모델이 되었냐면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은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오래 있을 곳이 아니고 어떻게든 은퇴 준비를 빨리 해서 나와야 한다 라는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뭔가 세세한 부분들이 정말 저와 많이 닮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도 직장인이었고, 직장인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립을 하기까지 자수성가했으니까 저한테 희망이 됐었죠. 예를 들어 뭐 대학교를 안 나오고 창업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교도 나와버렸고 창업에 대한 경험이라던가 센스 같은 것들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그나마 제가 쌓은 경쟁력이라고는 대학교를 4년 다니면서 하나 따놓은 전공, 그게 다인데, 이 상황에서 제가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수단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죠. 어쨌든 정태익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교를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뤘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런 루트를 밟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그래도 내가 전공 학점은 굉장히 좋은 편이니까 꽈탑을 하곤 했었으니까 이 대기업을 취업한다라는 좋은 기업을 연봉을 보고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었을 뿐이지, 뭔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당장 그만두기에는 어쨌든 또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을 놓기가 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1년에 2천만 원씩은 모을 수 있는 어떤 계산을 하고 제가 소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500만 원 연봉에 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실제로 2천만 원 1년씩 모으는 것도 아주 적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잘 모으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쉽게 직장을 관두기가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제가 새롭게 도전한다 그래서 대기업 갈 자신도 없고, 다만 연봉 4천만 원만 됐으면 그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였기 때문에 섣불리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매년 나온 이야기가 취업이 어렵다, 취업이 어렵다.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항상 매년 취업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도 사실 있었고요. 어쨌든 저는 방향성은 그렇게 설정된 상태에서 필요한 자격증들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쉽게 저 관둘게요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또 나름 정도 들고 하니까 매몰차게 제 인생을 위해서 뭔가 그냥 확 관두겠다라는 말이 아주 편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6개월, 7개월, 8개월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만 1년 차가 거의 될랑말랑 할 때쯤에, 그때쯤에 회사가 좀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신입사원들도 가차없이 그냥 막 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중요한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설마 나를 자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심 속으로는 나를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어느 날 저희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되게 조금 미안한 듯한 그런 목소리, 약간 울먹울먹 하면서, 저희 팀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너가 이렇게 권고사직을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표정 관리를 하기가 힘들었는데 왜 하기가 힘들었냐면은 속으로는 너무너무 깊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네 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두근대고 설레고 드디어 타이밍이 왔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굉장히 미안해하고 어려워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기 앞에서 행복한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서 좀 울상인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기회가 오게 되었죠. 그리고 취직 준비를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스토리 끝에 나중에 한 번은 그런 스토리를 또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쉽지 않은 어떤 과정 속에서 운 좋게도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퇴사를 할 때 반드시 고민을 많이 하고 퇴사를 해야 된다, 절대 퇴사를 막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명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명분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명분.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 명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 간의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이유에서도 이 명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명분이 없으면 힘이 실리지가 않습니다. 나를 속이고, 사람들이 종종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리 나를 속이더라도 결국에 명분이 빈약하면은 그 빈약한 명분 속에서 나온 거짓말 같은 논리는 무너지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그만큼 명분은 정말 중요하고 솔직해야 되는데, 이 퇴사를 한다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제가 섣불리 회사를 관둘 명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퇴사를 하고 리스크가 있는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대기업에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가면은 초봉이 한 4천 정도 된다고 봤었을 때 사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제가 1년만 쉬더라도 그 1년 동안에 모을 수 있는 기회비용과 소비하는 것들을 포함하면은 대략 3천 정도의 돈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취업 준비를 1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회사를 다녔으면 2천만 원을 모았을 건데 취업 준비를 하면서 최소 1,000만 원은 까먹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비로. 그러면 벌써 차이가 3천만 원이죠. 그런데 이 3천만 원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만약에 연봉이 높은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으면 금방 주임이라는 직급을 달고 연봉이 4천이 될 거였는데, 만약에 500만 원 정도밖에 연봉 차이가 안 나면 실제 실수령액은 끼껏해야 1년에 한 3,400만 원 차이 날까요? 300만 원 차이 난다고 했었을 때 이 3천만 원이라는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10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쉽게 회사를 관둘 수가 없었죠. 대기업에 간다는 보장이 객관적으로 봐도 없었으니까요. 저도 지금 다니는 회사 퇴사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명분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나름 정든 것도 있고 쉽게 매몰차게 내 갈 길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마침 회사가 나가라는 겁니다. 회사가 너 나가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아주 명백한 명분이 생겼죠. 더 이상 저는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제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당했거든요. 대부분의 신입사원이 거의 100% 다 잘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뭐가 잘못됐더라도 그때 퇴사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간 게 아니라 회사가 내보낸 거니까 후회가 없는 거죠. 제가 어떤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의 의도와 잘 맞물렸기 때문에 절대 후회할 수도 없는 구조가 되기도 했었고, 또 제가 안 그래도 이직 준비를 하는 타이밍에서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 됐었죠. 그때 또 제가 퇴직하면서 딱 1년을 채워서 퇴직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줘서 국가에서 주는 수당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 달만 더 빨리, 이렇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기 전에 한 달만 더 빨리 제가 퇴사 결정을 했었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 200만 원 정도 돈에다가 회사에서 줬었던, 공고사직으로 줬었던 이 500만 원이란 돈, 약 700만 원이란 돈을 못 받고 회사를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돈을 다 받고 나왔으니까 정말 잠깐의 타이밍 차이지만 거의 몇 개월치의 생활비를 번 거죠. 실제로 그 돈은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많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명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회사에서 너 나가라고 하면은 아주 좋은 명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경우가 사실 흔하지는 않죠.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퇴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좋은 명분 중에 하나가 나 정말 회사 못 다니겠다, 나 정말 회사 계속 이대로 다니면은 막 자살할 것 같아, 뭐 이 정도의 명분이 있다면, 이 정도로 싫다면 뒤끝이 없겠죠. 나올 때는 진짜 그 정도 이유가 되던가 아니면은 확실한 준비가 되던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명분이 왜 중요하냐, 타이밍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라는 게 제가 봤었을 때는 정말 잡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이 타이밍을 퇴사할 때 잘 잡으셔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 주변에 퇴사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뭐 얼마가 있어야 된다, 뭐 몇 억은 모아야 되지 않겠냐, 이직 준비는 했냐, 창업하면 위험하다 등등의 많은 잡음들이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분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사를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 명분은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좋은 명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회사가 내보내줘서 아주 나이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만한 최고의 명분이 또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충분한 준비가 또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이 회사에서 받는 연봉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충분한 명분이 된 거죠. 그런 것도. 아니면 내가 충분한 자산을 쌓았다던가.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정답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 어떤 명쾌한 정답을 찾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내가 명확한 명분을 만들고 그런 타이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혹은 조건이 너무 안 갖춰져서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상황은 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정말 내가 명분이 왔다, 타이밍이 왔다 라고 생각이 들고 판단이 서면은 행동할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이 됐건 능력이 됐건, 아니면 단순히 감정적인 자신감이 됐건, 그런 것들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없더라도 저처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